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집중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라고만 하면 딴짓하는 것 같고 되게 산만한 것 같고 옆에 붙잡아 놓고 하지 않으면 혼자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지도할 때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사항을 간과하게 되면 아이에게서 집중력이 부족해 보이고 의욕과 의지가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내는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제가 음악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우쌤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쌤달 스터디 시간 중에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나 학원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수업만 시작하면 눈을 감는 아이, 피아노에 대한 두려움이 큰 아이, 레슨 중에 자꾸 우는 아이,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레슨을 잘 해주는 방법 등 아이들 지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다양하세요. 이 고민들 중에 7세 남아이, 담임교사랑 수업만 하면 눈을 감아버려요. 이 사연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이제 7살 된 남아에 관한 이야기 올려봅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와 처음 수업을 하는 날 도움을 요청하셔서 교실로 가보았더니 아이가 이론을 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날에는 더더욱 신경 써서 지도했을 텐데 첫날은 교실 탐색부터 규칙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감각까지 너무 흥미로운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엎드려 있게 됐지? 의문이 들었어요. 단순히 아이가 피곤해서 그랬다기엔 학원에 올 때 아이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실로 데리고 나와서 오늘 배웠던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다시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방금 자고 있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짧지만 집중해서 검은 건반 2개와 3개를 구별하는 것까지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슬쩍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지 보았더니 전자피아노에 아이가 덩그러니 책도 안 핀 채 앉아있는 거예요. 일단 전자피아노에서 연습을 시켰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전자피아노는 아이가 다양한 버튼들을 누름으로써 집중력을 더 분산시킬 뿐이니까요. 둘째, 어느 부분을 얼마나 연습해야 하는지 아이들은 단번에 훈련되지 않을 수 있는데 명확히 짚어주지 않고 방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레슨을 할 수 있었지만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담당 교사와 친밀함을 쌓는 데 방해가 되고 더 힘들어질 수 있을까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에게 방법을 얘기해주면 그렇게 해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아이는 갈 때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기만 하고 졸리지 않지만 하기 싫고 재미없으니 일부러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생겨버린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럴 때 담당 선생님께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 게 좋고 아이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 사연을 쓰신 분은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주임 선생님의 고민인데요. 주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고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따라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연에 등장한 7세 남자아이는 학원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지만 학원에 꽤 오래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업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고 어른의 지도가 방향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집중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라고만 하면 딴짓하는 것 같고 되게 산만한 것 같고 옆에 붙잡아 놓고 하지 않으면 혼자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지도할 때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사항을 간과하게 되면 아이에게서 집중력이 부족해 보이고 의욕과 의지가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어진 과제가 너무 쉽거나 또는 너무 어려울 때, 꼼수가 자주 허용됐을 때 이런 순간들이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쌓이게 될 때마다 아이는 점점 더 집중에 대한 감각을 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집중력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물길을 만들어가듯 길러가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번부터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선생님께서 고민 사연에 적어주신 내용 중에도 어느 부분을 얼마나 연습해야 하는지 아이들은 단번에 훈련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 걸 찾아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방법을 길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딱딱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로바로 해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걸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바랄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하기로 한 걸 오늘 해내야 할 때 이걸 알아서 해내는 아이들 정말 거의 없습니다. 분명 그날은 대답을 했지만 돌아서면 금방 까먹는 게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할 일에 바로바로 돌입하지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행동 단계를 쪼개서 루틴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책 읽는 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책 읽자? 보다는 책 15페이지까지 읽자. 이거보다 더 쪼개면 일단 책 가져오자. 이것도 우왕좌왕하면 책꽂이에서 책 찾아오자. 여기서도 더 쪼개주면 오늘 무슨 책 봐야 되는지 알림장 살펴보자. 이것도 바로 안 되면 가방에서 알림장 들고 오자. 이것처럼 이 과정들의 단계들이 습관처럼 배어있지 않았을 때는 책을 읽는 순간까지 아이가 다 산만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중이 쉽게 분산되는 아이일수록 더 잘게 쪼개시고 루틴대로 반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막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루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항상
저녁 8시는 우리가 책 읽는 시간. 그러면 책꽂이로 가서 책 찾아오기.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우리 집은 책 읽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해야 할 분량에 대해서도 아이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도 따로 올렸었죠. 진도카드의 중요성이라고요. 저는 이 진도카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진도카드는 교사와 아이의 약속을 기록하고 아이의 성취감을 시각화할 수 있는 노트라고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아이들이 해야 할 몫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가정에서도 엄마랑 같이 할 일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가 명확하게 자신이 해야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게 해줘보세요. 목록을 적을 때는 아이와 확실하게 그 약속에 대해 서로 합의가 돼야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주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와 해야 할 몫을 서로 합의해서 잘 정했다면 그 몫을 스스로 인지했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그게 바로 다음에 아이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것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같이 띄워드릴게요. 학원에 와서도 해야 할 게 뭔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 아이는 순식간에 집중을 잃게 됩니다. 숙제를 하거나 레슨을 하거나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을 보내실 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아이와의 소통에 공을 들이셔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어진 과제가 너무 쉽거나 또는 너무 어려울 때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욕구의 정도와 주어진 과제의 간극의 격차만큼 집중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너무 쉬운 경우 금방 끝내고 나서 시간이 남아 이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되고, 너무 어려운 경우 연습할 의욕은 고사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축내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은 아이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수준의 몫을 잘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가 얌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칭얼거리고 산만하게 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가만히 좀 있어, 얌전히 있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쩌면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이를 주면서 우리 기다리는 동안 여기에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병원에 있는 팜플렛 같은 걸 주면서 여기에서 한번 3글자짜리 단어들 몇 개 있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이의 역량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게 훨씬 좋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어려운 영어 전단지를 막 쥐어주면서 영어 읽어보고 있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으니까 아이가 집중하기 어렵겠죠.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몫을 잘 정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실력을 점진적으로 빌드업 해주다 보면 점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꼼수가 자주 허용된 경우에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령을 피우는데 눈치채지 못하고 허용해주게 되거나 방관하게 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본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틈을 잘 파고들고 쉬운 선택을 하는 요령을 부리게 되거든요. 그 욕구를 잡아주고 다스리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 집중력을 길러주는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집중을 잃게 되는 순간이 그날 해야 할 몫을 막 몰래 칠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챙기다가 또는 더 급한 일 때문에 그 상황을 짚지 않고 넘어가거나 그냥 방관하게 되는 순간들이 쌓일 때예요. 이런 순간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놓쳤을 경우에 아이에게 있어서 학원 수업이 시간을 때우는 행위로 전락하게 되는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연습할 때 치고 싶은 대로 치고 횟수만 채우는 연습이 남발하는 경우 역시 그렇습니다. 레슨할 때 분명 선생님이 짚어줬더라도 치고 싶은 대로 치는 본능을 다스릴 힘이 약하다면 어김없이 제대로 된 연습이 진행되지 않아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음악이라는 영역이 절대 배운 대로 바로바로 되는 그런 만만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틈, 연습을 그냥 막 해도 넘어가질 때, 제대로 안 하고 색칠했는데 넘어가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해 보여도 엄청난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연습을 해도 발전이 없는 아이를 보며 교사든 학부모님이든 아이의 실력을 단정짓게 될 수 있고요. 나쁜 습관을 잡아주지 않은 채 다음 레슨이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실력이 찬찬하게 쌓이지 않을 거고 아이는 계속해서 연습하는 힘, 레슨과 수업에 집중하는 힘을 기르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겠죠. 아이가 왜 이렇게 틀린 박자로 계속 연습하게 되는지, 왜 쭉 이어서 연주되지 않고 중간중간 자꾸 끊어지며 연습하게 되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을 레슨 때 잡아주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직하게 자신의 몫을 해낼 수 있게 꼼수를 부리게 되는 아이를 다시 정직의 루트로 인도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아이가 인지했는가를 확인하며 바로 잡아주고 레슨 받았던 내용을 떠올리며 연습할 수 있게끔 아이를 지도해줘야 합니다. 꼼수가 자주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이 배이게 되고, 나쁜 습관이 배이면 그게 아이의 실력이라고 낙인 찍히기 쉽다는 얘기죠. 아이 스스로 성취감과 발전을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노력을 들이고 그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보상을 받은 경험이 쌓일 때 그 행동들이 내재화되고 강화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집중력의 한도가 다르겠지만 집중력은 버튼처럼 누르면 켜지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게이지처럼 계속 끌어올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집중력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일수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지도력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산만해 보이고 딴짓을 하는 듯 보이는 아이의 겉모습에 치우치기보다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는 노력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의 표면에 나오는 모습만 두고 아이를 낙인 찍고 다그치게 되면 배움의 재미를 경험하며 집중력을 계속 길러가야 하는데 오히려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산만하고 충동성이 강했던 아이, 계속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아이, 혼자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어른을 찾는 의존적인 아이들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교육해줬을 때 태도가 좋아지고 의욕을 보이고 실력이 쌓이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도록 그 물길을 같이 가꿔주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올바르고 건강한 지도력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